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참고 있거나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그래요. 그런 게 아니냐. 왜냐면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연애도 아니고 신혼도 아니고 두 아이 키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하길래 안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갈등 상황이 없었나? 갈등 상황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열거하면 수도 없는 갈등 상황도 우리 있었을 거야. 근데 그 갈등 상황을 크게 줄로 한번 나눠보자고. 첫 번째,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는 게 누구나 있잖아.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는. 근데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하나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컨디션이 서로 안 좋을 때 언행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싸워질 수 있는 두 번째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갈등 상황인 상대방이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말해도 돼? 응. 사실 첫째를 재울 때 내가 아이를 재우는 시간 동안 여보가 그동안 밀린 집안일이라든지 뭐 아이 방 정리라든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보는 여보의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보가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많잖아. 사실 그럴 때는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속상한 것 같아. 뭔가 나는 당연히 아이를 내가 재우는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면 뭔가 정리되길 바라지. 딱 정리를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적이 종종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해결했어? 그래, 처음에는 그냥 왜 안 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다 보니까 알면서 이렇게 안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여보가 정말 몰라서 여보 업무를 보고 있는구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것 같아. 내가 어땠어 방금? 어땠을 것 같아? 기억나? 그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진짜 가장 놀라웠던 건 그냥 순순히 여보가 아 그랬구나 하고 뭔가 내 상황을 엄청나게 공감해줬던 것 같아. 아이 재우는 거 되게 힘든 일인데 내가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업무 보고 나 운동하느라 시간 써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크게 공감해줘서 뭔가 눅눅듯이 마음이 풀렸던 것 같고, 사실 변명하고 싶었던 변명을 계속 늘어났다라면 딱 내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잖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하소연하고 뭔가 그걸 해결해 주기 원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인 것 같거든. 근데 여보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줬던 것 같아. 첫째만 있었을 때는 엄마랑만 자려고 하니까 이제 나 혼자 남는 시간이 있는데, 나 딴에는 나만의 되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겠지.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부부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당연히 공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 속상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마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했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아마 그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당신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았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했을 때 그거를 100%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수용의 태도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서로 막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잖아. 그때는 말도 예쁘게 못하게 되고, 근데
말을 평소와 좀 다르게 하면 상대방은 또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런 상황들이 또 싸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앤다운이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잔잔한 느낌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당신이 약간 업앤다운이 조금 있을 때가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었을까? 내가 짜증을 냈을 때 여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 어떻게 했어? 나는 당신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날카로워 보인다 싶으면 내가 몇 마디 건네다가 서로 이제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나는 한 걸음 물러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나도 내가 짜증 섞인 말을 딱 내뱉었을 때 여보가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뭔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나도 그냥 그렇게 되면 그때 속상하지 않아? 속상한 게 아니라 순간 아차 싶어. 당신이 짜증을 냈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한테 짜증이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 일단 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 얘기를 해봤자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간을 두고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일정 부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잠깐 피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당신도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서로 그때는 약간의 시간을 갖는. 사실 그렇게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을 때 나에게는 여보가 했던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이건 사람마다 그 기분을 풀게 하는 방법이 다 다양하잖아. 근데 나한테는 내가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을 때 뭔가 그걸 반응해서 받아주기보다는 그냥 침묵이라든지 그냥 조용히 빠져주는 게 내 화를, 내 짜증을 좀 수그러뜨리는 방법이 됐었던 것 같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이 굉장히 사소한 걸로부터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편한 존재,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둘 다 호전적인 성향이 워낙 없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서로 공감대를 갖고 그래서 안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안 싸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싸웠다고 해서 그게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걸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싸우는 방법 외에 다소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약간 시간을 갖고 나중에 대화로서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 맞아. 만약에 우리도 대화로서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싸움을 해봤을 수도 있어. 그냥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쌓아두고 있는 사건이나 감정이 있어? 글쎄. 있는 것 같은데. 그 쌓아두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치껏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풀어줘야지 뭐. 잘 살자.